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말할 때 자꾸 횡설수설할까요? 내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공감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포인트를 압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횡설수설하지 않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 경험담을 얘기해 준다면 가장 좋은 스피치가 될 것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연설이 딱 제가 생각하고 있던 세 가지 압축 포인트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을 통하여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점과 점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딱 줘서 첫 번째, 점과 점을 연결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붙이고 있어요. 저는 리드 대학을 불과 6개월 만에 자퇴했는데 실제로 대학을 떠날 때까지 18개월 동안 계속 대학에 머무르며 몰래 수강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그만둔 이유를 말하자면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젊은 미혼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양자로 보내기로 하셨지요. 장래를 미리 예측하고 점과 점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것은 나중에 돌아보고 그 점들을 연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각각 흩어져 있는 점들이 우리 미래의 어떤 형태로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짱, 운명, 인생, 일,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점과 점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패배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좋아하는 일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워즈와 함께 저의 부모님 댁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한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차고에서 2명으로 창업한 애플은 10년 후에 매상고 20억 달러, 사원수 4,000명을 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단 한 가지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쓰디쓴 약이지만 환자에게는 그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는 때로 벽돌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심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신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은 참 묘하죠. 자기가 20살 때 애플을 창업해가지고 애플을 매상고 20억 달러, 사원수 4,000명으로 넘는 회사로 키워놨는데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나죠.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근데 그것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신념을 잃지 않고 계속 지속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일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패배에 관해서 아마 이 사랑과 패배는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해서입니다. 약 1년 전에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진단을 한 결과 췌장에서 뚜렷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췌장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의사는 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남은 시간이 석 달에서 6달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치 않는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도구마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잡음에 의해 여러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목소리가 잠식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정과 감각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2차적인 문제입니다. 2015년 6월 12일 스탠퍼드 졸업식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해서 얘기했죠. 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를 아주 압축해서 스피치로 활용했고, 그리고 각 이야기마다 자신의 경험이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이모셔널 스피치, 아주 감동적인 스피치가 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는 딱 세 가지를 정해놓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개를 횡설수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을 충실하게 해서 또 성공을 거둔 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2020년 올림픽이 치러지지 못하게 되었지만 당시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세 가지로 압축한 패턴으로 도쿄의 장점을 어필했다. 첫째, 경제적이고도 스포츠적으로 올림픽의 성공을 가장 잘 이어갈 수 있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둘째, 훌륭한 대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가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시대에 한 나라의 문제를 초월하여 세계적 비전으로 올림픽의 가치를 추진할 수 있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참 이게 세 가지가 아주 압축되었죠. 첫째는 경제적이고도 스포츠적인 면을 강조했고, 둘째는 훌륭한 대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셋째는 나라 문제를 초월하여 세계적인 비전으로 올림픽 가치를 추진할 수 있는 도시라고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도쿄는 다음에 세 가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리를 했는데, 이 뭐냐면 첫째, 딜리버리, 운영. 왜냐하면 도쿄는 만반의 준비 체계,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셀레브레이션, 축전. 왜냐하면 도쿄는 이제 일찍이 없었던 도심에서의 훌륭한 축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쿄는 전 세계 스포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쿄가 보유하고 있는 창조성, 그리고 모든 테크놀로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죠. 이 세 개는 정말 어디든지 가서 써먹어도 되겠네요. 첫째가, 특히 세 번째 이게 이노베이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쿄가 보유하고 있는 창조성과 모든 테크놀로지를 제공해서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취할 수 있다. 그런 말이고, 첫 번째는 딜리버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운영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훌륭한 축제를 실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쿄는 아주 훌륭한 축제에 아주 적합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이노베이션, 혁신까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잘했어요. 이게 도쿄에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3의 효과를 살렸죠. 3이라는 게 어떤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쿄에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만을 반복한 것이 아니다. 그는 개최를 보장할 수 있는 도쿄에 투표해 주십시오.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쿄에 투표해 주십시오.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도쿄에 투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개최의 능력이 있는 도쿄에 투표해달라.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험에다가 투표해달라. 그리고 세계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쿄에 투표해달라.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그 당시에 그 IOC 위원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피치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그 3의 논리로, 삼각형의 논리, 우리가 삼각형을 그 완전한 도형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논리로 해서 압축해서 내 경험이라든가 자산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를 하면 아주 효과적인 스피치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확 끌어당기는 프로의 언어. 프로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하길래 대중의 생각을 확 끌어당길까?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여졌어요. 근데 이 책에는 보면 세계의 리더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리더들, 마틴 루서 킹, 넬슨 만델라, 스티브 잡스, 왕가리 마타이, 이나모리 가지오, 무라카미 하루키 등등 많은 사람들의 그 연설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화법을 분석해서 우리가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책이에요. 쉽게 말해서 프로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떻게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동요를 시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